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상호에서 최태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신기업가 이 정신의 협의회 회원기업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과제를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합니다. 매년 저희가 이 멤버스데이를 개최를 해왔는데요. 어느덧 이제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는 이제 주로 대기업들, 외국계 기업, 이제 사회적 기업 등이 다양한 기업들과 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저희가 공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장애인, 지역사회 상생 등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원 기업은 물론이고 비영리 재단과 사회적 기업, 학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행사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는 열린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부를 하셨고 어떤 분들은 또 봉사도 하시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역량과 자기의 역량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작고 혹은 커다란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쳐다보는 것과 이제 국민이나 많은 다른 기업 말고의 이제 시선에서 쳐다보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마주한 사회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한 노력을 갖고 풀어내야 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기업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 중요해지는 개념이 연결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결과 협력은 느슨한 정도의 이제 파트너십이 아니고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비영리 재단과 사회적 기업, 소비자까지 각자가 가진 역량과 리소스를 좀 더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저희가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 문제를 좀 더 풀어나갈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좀 풀리고, 그래야만 국민들도 여기서 좀 더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구나, 희망이 좀 더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변화를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과 청년 같은 시급한 문제들이나 공통의 관심사를 설정을 하고 또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역할을 분담하는 지속 가능한 실행 구조를 설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이런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었죠. 근데 문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면 연결 하나하나하고 협력 하나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노력이 상당히 많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과 하나를 마련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많은 리소스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것이 많은 참여자들의 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이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요새는 조금 더 괜찮아지는 환경이 생길 것 같습니다. AI죠. 지금에 있는 많은 저희가 생각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AI로 효과적으로 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연결과 협력을 저희가 좀 더 쉽게 하고 빨리 할 수 있고 또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AI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또 하나 갖고 있는 하나의 괜찮은 또 이
현상을 하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태까지 AI가 없던 시장에서 살다 보면 좀 우수한 사람 혹은 뭐 좀 뛰어난 사람, 좀 덜 뛰어나신 분, 전 이런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차별이나 얘기들을 능력 대비로 이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는 뭐 좋은 대학을 가거나 뭐 속칭 가방끈이 길거나 뭐 뭔가를 많이 배운 분이나 연륜이 많으신 분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어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은 젊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능력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능력들이 어떻게 이 AI가 들어와서 바꾸게 되냐면은 이 차이를 없애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가 갖고 있던 학습 능력이나 그동안에 갖고 있는 지식 레벨이 AI가, 즉 AGI 형태가 곧 다가올 텐데, 더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차이,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100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 없었던 사람을 10이라고 놨을 때 10배의 차이가 있었던 이 상황에서 양쪽에 똑같이 AI를 집어넣으면은 솔직히 AI가 어느덧 한 1000쯤의 잠깐 능력을 배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10배 했던 차이라는 게 지금 보면 한쪽은 1010이고 한쪽은 1100이 됩니다. 차이가 거의 없죠.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것도, 이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들도 좀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좀 더 덜 뛰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이를 실질적으로 AI가 없애줍니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모든 사람이 조금만 이제 노력을 가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로 다가왔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AI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죠. 하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 나쁜 점은 뭐냐? 아시다시피 AI가 들어오면은 뭐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일을 AI가 대체해버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AI를 잘 쓰는 사람과 AI를 못 쓰는 사람의 차이가 더 벌어져서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맨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던 걸 여러분이 처음에 쓰던 먼저 어댑트를 했던 사람과 나중에 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지금 여러분 다 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때문에 뭔가 이 차이가 난다 이런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이게 이제 사회가 또 다른 레벨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기술과 툴이 발전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게, 이제 사회에 어떻게 가치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했던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좀 더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갖고 셀 수 있었거든요. 사회 문제를 풀거나 사회를 가치를 냈다, 속칭 착한 일, 좋은 일을 했다라는데 이건 평가가 잘 안 됩니다. 측정이 안 되는 거죠. 돈처럼 셀 수가 없는 거죠. 이거 100만 원짜리 일인지 10만 원짜리 일인지 해야 되는데, 이젠 AI의 툴과 얘기를 위해서 이 측정이 또 좀 쉬워집니다. 이 측정이 되면 어떤 일이 돌아가느냐?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라든가 좀 더 우리가 많은 ERT 활동을 했을 때 이게 정말로 옳은 길인지, 조금 리소스나 뭐 방향을 다른 데로 옮기면은 우리가 더 성과를 더 낼 수 있는지 덜 낼 수 있는지, 속칭 보면은 자원의 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사회 성과를 누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잘 내느냐가 앞으로는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저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뭐보다 빨라야 되느냐? 사회 문제가 발생되는 속도보다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저희 문제는 이제 시간을 흐를수록 이제 꺼져나갈 공산이 되게 커집니다. 그럼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오겠죠. 부정적인 영향이 AI에도 있고 미래에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희의 해결 속도, 즉 스피드만 빨리 저희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훨씬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나 디지털 격차 심화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또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이게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도구를 이제 손에 쥐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는 뭐냐?
그리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행복. 어차피 돈을 번다, 뭔가 성공을 하자라는 것도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내가 돈으로 이 감정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돈으로 슬픈 감정을 없애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 단순히 어떤 잠깐은 될지 몰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 문제에서의 슬픔을 내가 돈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위로나 따뜻한 방법이 존재한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문제를 좀 더 행복감을 갖게 되는 소사이티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사회 공헌이라는 이 문제가 미래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젠 돈도 더 벌고 성공을 하는 상태로 바꿀 수 있다는 또 다른 희망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AI가 갖고 오는 변화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번다는 그 일은 AI가 대체할 확률이 되게 높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 공헌과 우리가 감정적 공감 능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일들은 그거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 되고 솔직히는 미래의 성공은 성공의 영역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은 상당히 성공에 오히려 지금 한 발걸음 이제 접근해 오시는 이제 분들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저희가 AI와 사회 문제를 동시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멤버스데이에 이렇게 다 오신 거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앞으로 대한상에는 기업과 여러 이해관계들을 연결하는 연결과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저희 역할을 충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